총선이 끝나면서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재개됩니다.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 투표 절차도 재개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경남 후보자 53명 가운데 득표율이 저조한 16명은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밀양의 경찰 순찰차 음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와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하동의 야생차 밭에서는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년 만에 품질 좋은 차 생산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 수사가 재개됩니다. 또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 절차도 재개돼 이르면 오는 8월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부 조작 사건. 조작 가담자 20명을 입건했던 경찰의 수사는 조작에 사용된 주소록의 출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주소록 확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현직 공무원과 주소록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절차도 재개됩니다. 경남 선관위는 다음 달부터 약 2달 동안 35만 명 서명이 유효한지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유효 서명이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선관위는 이를 밝힌 뒤 홍 지사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 주민 소환 투표가 발의돼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르면 약 한 달 뒤인 8월 말 도지사 소환 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쯤 예상되는 홍 지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주민 소환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경남 지역 후보들 가운데 당선자 1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 가운데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강기윤 후보, 진보스타 노회찬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인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 잘 듣겠습니다라는 이색 구호로 표밭을 누볐지만 8.27% 득표율에 그쳐 낙선했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 기탁금 1,500만 원 등 수천만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썼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후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은 15% 이상 득표할 때 전액을, 10에서 15% 득표할 때 50%를 보전받고 그 미만일 때는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을 가지지 않거나 이제 자산이 많지 않은 이상에는 쉽게 선거에 나갈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5%, 10%, 15% 아니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경남에서는 총선 후보자 53명 가운데 16명은 이 후보처럼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5명은 반액을 보전받습니다. 5명이 출마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3명이 10% 미만 득표로 전액 보전받지 못합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오는 25일까지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전 금액을 정하는데 통산 신청액의 80% 안팎을 공식 선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선거일까지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146명으로 지난 19대 때 237명과 비교해 3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를 마친 사건을 뺀 나머지 115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나 내사 단계라며 공소시효인 오는 10월 중순보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찰차에서 60대 남성이 음독을 해 숨지는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들이 나오면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박모 씨가 마신 농약이 무색무취해 알아차릴 수 없었다며 순찰차를 타기 전에 음독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119 구급대는 박 씨를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박 씨가 음독한 농약은 녹색을 띠고 악취가 나는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약을 마신 박 씨를 지역 병원에서 위세척하지 않고 50분이나 들여 대형 병원으로 옮기게 된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옮겨야 한다고 해서 옮겼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진이 유족에게 병원을 옮길 것을 이야기했으며 이 말을 듣고 유족이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가운데 유족들과 병원 이송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을 좀 이렇게 들었나요? 보호자분이 오지는 않았지. 그냥 보호자 동의가 상관없거든요. 무조건 우리랑 응급이기 때문에. 경찰 내사 결과 보고에는 박 씨가 차량에 보관돼 있던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에게 낸 수사 보고서에서도 순찰차에서 4번 음독한 사실 등은 빠져 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에야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밝히는 등 경찰 해명과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축소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경남 하동의 차밭에서 올해 첫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동해를 입지 않아 최근 몇 년 만에 품질 좋은 차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모짜리를 낸다는 고구를 앞두고 지리산 산비탈 야생 차밭이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을 견딘 연두빛 새순이 곱게 돋아난 겁니다. 고구 때 수확한 해차를 우전이라 하는데 1창 2기, 싹 하나에 잎이 2개인 이때 수확한 해차의 맛은 일품입니다. 저녁으로 이제 녹차이가 한 잔씩 하면서 담소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녹차밭에 또 계속 오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를 입지 않아 최근 몇 년 만에 최상품 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0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하동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직접 찻잎을 따서 말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갓 따온 찻잎을 섭씨 300도가 넘는 무쇠솥에서 덮고 비비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하동 전통 차 농업은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녹차를 맹하다고 생각하는데 9번을 볶게 되면 차에 몸에 열이 나게 되죠. 그래서 9번 볶으면 차는 약차가 되는 겁니다. 올해 수확한 해차는 다음 달 열리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 일반인에게 선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월호 사고 2주기 추념식이 오늘 경남 교육연수원 세월호 기억의 벽 앞에서 열렸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교훈을 잊지 말고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주를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리본 달기와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에 790여 채 규모의 요트 계류장을 포함한 마리나 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에 마리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스페인의 마리나 개발 회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부영주택이 3,000에서 4,000 세대 정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으로 창원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원 옛 39사단터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오후 토목과 건축 전문가, 회계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창원 중동지구 6,100세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사업자가 제출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가 적절한지를 검토해 최종 분양 가격을 결정합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오늘과 내일 진주를 찾아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